닭강정, 너겟 등 순살 메뉴가 치킨집에 사라지나. 부재, 조류, 독감. 1번.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가금류 및 가금류 산물의 수출국이다. 가금류는 살아있는 닭, 오리, 칠면조 등을 말하고 가금류 산물은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등 가금류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도 가금류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수출하는 가금류 산물은 닭고기와 계란이 메인입니다. 브라질은 닭고기를 냉동해서 수출하고 계란도 냉동 계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가금류 수출은 히우그란지두 술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의 닭고기 생산량이 브라질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이곳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이죠. 조류독감과 조류 인플루엔자는 같은 말입니다. 치킨협회에서 독감이라는 표현이 공포감을 조성해서 매출이 떨어진다고 농림축산부에 요청을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죠. 10번. 브라질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하자 세계 각국은 60일간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브라질에 공식적인 조류 독감 발생 통지가 있으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육류유통수출협회 자료를 보면 24년에 한국이 수입한 닭고기는 51,147만 톤이었는데 이 중 브라질산이 45,211만 톤이었습니다. 닭고기 수입량의 88%가 브라질산이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말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BHC의 순살치킨 7개 메뉴에 브라질산을 쓰고 있듯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의 순살 메뉴, 닭강정, 너겟 등은 90% 이상이 브라질산입니다.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가 국내산의 절반 가격이라 치킨집 외에도 햄버거 패티, 냉동 제품, 급식 등 여러 곳에서 소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닭고기는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태국 정도가 브라질 다음의 수출국인데 브라질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적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와 냉동 계란을 수입하고 있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수입 요청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치킨점만 보면 재고가 떨어진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을 선언할 것 같습니다. 21번. 신문기사에 나오는 60일간 수입 중단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브라질산에는 산란계가 아닌 육계가 조류독감에 노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란계가 조류독감에 노출되면 수입 중단 기간이 60일이 아니라 훨씬 길어져야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1996년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인플루엔자입니다. H5N1이라고 부르죠. 철새를 통해 중국에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죠. 닭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치킨이나 닭도리탕 등이 되는 육계와 계란을 낳는 목적의 산란계입니다. 한국은 계란에서 가장 어린 닭을 먹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린 닭을 먹는 나라입니다. 평균 35일을 키워서 무게가 1kg에서 1.5kg만 나오면 도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30번.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평균 60일을 키워서 2.5에서 3.0kg을 만든 후 도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입 중단 기간이 60일이라는 것은 기존 닭은 살처분하고 새로 키운 육계가 적정 체중까지 올라오는 기간입니다. 고기를 먹는 육계가 아니라 계란이 목적인 산란계는 훨씬 더 키워야 합니다. 닭이 계란을 낳으면 5개월은 키워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육계 생산은 하림이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하림은 영국산
에이카와 미국산 코브를 7대3 정도로 수입한 뒤 여기에서 나오는 병아리를 키워서 닭고기를 만들고 있죠. 한국 전체를 봐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육개는 아바에이카 품종의 영국 닭이 80% 정도고 미국 닭 코브 품종이 20% 정도입니다. 방목이 아니라 밀집된 사육 공간에서 키워도 빠른 시간에 몸무게가 올라오는 품종들이죠. 조류 독감의 문제는 감염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40번. 조류뿐만 아니라 포유류인 소, 알파카, 밍크, 수달, 여우, 바다사자 간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년 동안 H5N1 바이러스를 추적해 왔는데 2023년부터 포유류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15개 주 473개 농장의 젖소에서 H5N1 감염이 확산되었고 소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사례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에서 인간에게 감염되는 것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소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인간 독감 바이러스가 동시 감염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소가 두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이 되는 새로운 변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2024년 5월 미국 마트에 유통되는 저온 살균 우유에서도 H5N1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FDA는 우유 속에 바이러스가 있지만 인체 감염력이 아직 없어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 65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아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포유류에서 사람으로 전염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 해당 양계장과 인근 양계장의 조류 등을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계란 생산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도 400만 마리의 산란개가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어 살처분이 진행되었죠. 미국의 계란값 상승에는 인건비 상승 등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지만 조류 독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인체에 감염될 때도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2023년 이후 22개국에서 893명의 인체 감염 사례가 나타나서 이 중 463명이 사망합니다. 치사율 52%는 위험한 바이러스로 봐야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치료제는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 아니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초기 24시간에서 48시간에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치료제를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치료 효과가 좋게 나옵니다.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제를 써야 하고 타이밍을 놓치면 높은 치사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은 모더나 등에서 개발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60번. 식약처도 변이가 생겨 대유행이 발생하면 균주를 변경해서 90일 정도면 적합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한 줄 코멘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는 아직 없지만 포유류와 사람 간 전염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을 중단하기 전에 브라질이 자체적으로 가금류 수출을 이미 중단한 상황입니다. 재고가 소진되면 일부 순살 품목은 한시적인 판매 중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치킨뿐만 아니라 닭가슴살 등 수입 닭을 사용하는 상품 가격도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네, 치킨을 좀 줄여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끝났습니다. 월요일 아주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